닥터 안의 대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영과 혼과 백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모든 게 영으로 수렴되고 혼과 백이 사라져야 하거늘입니다. 자, 그럼 닥터 안의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땅에 묻히는 건 끔찍한 일이야. 땅에 묻혀봐. 엄청나게. 아, 진짜 생각하기 싫어. 그렇긴 하겠죠. 장례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그 생각이 나요. 한두 번 죽어봤어야 말이지. 너도 한 열댓 번 죽어보면. 하하. 아참. 장례가 참 이게 골 때리는 거구나. 죽을 때요. 장례 치를 때요. 장례 치름을 당할 때요. 육체 안에 있어요. 랜덤이야. 랜덤. 육체 안에서 마주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랜덤이야, 랜덤. 보통 인간의 용어에 따르면 혼과 백이 있잖아. 영과 혼과 백이 있거든. 얘들이 분리된 거거든. 근데 풀리기 쉽지 않아. 백은 너의 유전적인 몸을 기반으로 해. 집단 무의식 기반이네요. 그걸 기반으로 해. 그게 백이야. 혼은 초자아와 내부자아를 기반으로 해. 영은 근원적 자아를 기반으로 하거든. 죽으면 모든 게 영으로 수렴되고 그리고 혼과 백이 사라져야 하거든. 그런데 항상성에 패턴성이 있고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얘들 중간 입자들이 각각 농도가 다르긴 하나 존재했었잖아. 그러니까 중간 입자가 흩어지지 않는 동안은 얘들 각각이 살아있는 것처럼 존재하게 돼. 그래서 시체를 땅에다 묻어버리면 백이 일갑자 정도 남아있게 되거든. 일갑자요. 60년. 거의 60년 가까이. 보통 30년 남아있어. 그럼 거기서 자고 깨고 거기서 정신이 알똥말똥 하진 않겠지만 느릿느릿하게 남아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니깐 살았던 패턴대로 자꾸만 움직이려고 해. 그럼 그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식이 있잖아. 중간 입자가 있잖아. 그쪽으로 전개되잖아.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거가 그대로 느껴져. 시간 개념은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백은 유전적인 특성이 같은 대상들하고 공명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 자손들하고 그들의 행위하고 공명이 돼요. 살아있는 자손들하고요. 그럼 묘자리가 나름 의미 있는 건가요? 자식들이 제사 지내러 오면 반가운 거네요. 그건 아니고 땅 속에 갇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땅의 흐름하고도 공명되지. 맥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조상신이 계속 보호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내가 살면서 했던 행동들이 있잖아.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배는 안 고파요. 크크. 음식 먹고 소화시키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무형의 욕구가 존재하잖아. 그럼 묘에 제사 지내러 오잖아요. 그럼 반겨. 음식이 왔다. 이런 식의. 그거야 다 제각각이라니까. 자기 의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반가울 거 아니에요. 상호성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니까. 그래요. 자폐아 생각하면 돼. 그냥 순전한 자폐야. 그래서 화장하는 게, 완전한 화장하는 게 제일 나아. 난 수목장도 별로야. 수목장을 하게 되면 나무에 깃들여가지고 오랫동안 나무하고 지내거든. 그럼 화장해서 수목장하는 거는요? 그건 그냥 화장일 뿐이지. 불로 그렇게 하는 순간 중간 입자와의 연결성이 끊어지거든. 확실하네요. 화장이. 그런데 자기 자신이 너무 뛰어난 영웅이야. 그리고 자기 자식들하고 계속 동기화되면 좋겠어. 그러면 좋은 묘자리 골라가지고 묻어놓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분이 힘들잖아요. 근데 봐봐. 영을 그 존재로 볼 건지, 혼을 그 존재로 볼 건지, 백을 그 존재로 볼 건지. 영을 조상으로 봐야지요. 그러면 죽은 순간 끝난 거잖아. 그래서 영어를 보는 데도 있고, 홍백을 보는 데도 있고, 그냥 백만 보는 데도 있고. 그러고 보니 우리네는 혼백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네요. 기독교에서는 영을 많이 사용하고요. 백을 사용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섬나라에서 많이 사용해. 폴리네시아 같은 남부지방 섬에서는 백을 주로 신경 쓰곤 해.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면 거긴 온돌 문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에다가 방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 그리고 그 위에서 생활해. 거기에서 자고 그래. 헐, 우리나라도 남해안 일부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을 풀로 감싸. 그리고는 집 입구에다 세워놔. 네. 공간 중에 세워둔다고요? 그렇게 풀로 재워가지고 걸음처럼 섞이는 거야. 그리고 생활권인 마당 안에다
두거나 해서 그렇게 같이 생활하는 거야. 헐 놀랍네요. 혼의 입장에서 하니 백의 입장에서 땅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니네요. 백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초자연적인 현상들. 도깨비 같은 부패하면서 안에 있던 미네랄들이 전기 반응 일으키잖아. 특히 그것들이 도깨비 불이지. 그러니깐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이 다시 되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그게 백이고 그 백이 깃들면은 백이 만약에 빗자루 같은데 깃들면 그게 도깨비야. 그럼 그건 가능해요. 왜 거만에 깃든다는 그게 바로 백의 개념이야. 가능은 하네요. 만약 우리가 종을 만들 때 사람을 넣으면 인으로 인해 인이 자연 환경의 다른 화학물과 반응해서 빛을 낼 수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백이 깃들였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건 그냥 화학적인 반응일 뿐이잖아요. 백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백을 그런 식으로 개념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건 사람들 얘기고 제 질문은 백이 정말 깃들 수 있냐고요. 엑스칼리버 같은 식으로 영혼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름 의식이 있는 영혼이 깃들 수도 있냐고요. 글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 가능성이 제로인 것하고 가능성이 0.0001%인 건 다르니까. 그럼 가능도 하겠네요. 그런데 에밀레종 같은 건 너무 고열이잖아요. 그냥 입만 남았지 백이 깃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맞아. 에밀레종의 의미는 없네요. 그냥 인. 인이야 뭐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요. 그냥 그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백을 볼 거냐, 혼을 볼 거냐, 영을 볼 거냐. 한국에서도 한국 안에서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거든. 근데 영을 보는 존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백을 보는 존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늘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갔어. 그럴 수밖에 없네요. 백은 집단 무의식 기반이니 영 근원적 자아 기반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늘 믿고 영에 대해 늘 대화하면서도 영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했거든. 그러다 보니 영에 대한 기록은 거의 안 남아 있어. 그러다 보니 기록에 남은 것은 혼에 대한 것 투성이야. 혼불, 혼백. 영혼이란 말보다는 혼백이란 말을 많이 쓰네요. 혼백은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거야. 근데 그게 영의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영성의 개념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또 꺼려지는 점이 있지. 닥터 한의 대화 두 번째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죽음 이후 육체와 정신 간의 헤어짐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중간 에너지, 중간 입자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데요. 혹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지금의 과학은 이를 모른다, 무지하다라는 뜻에서 다크 에너지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 대화에서는 중간 에너지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아마 차후엔 중간 에너지라는 용어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차원을 관통하기에 차원과 차원을 연결한다는 뜻에서 중간이란 말이 선택된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 의식은 우리의 근원적 자아와 초자아, 내부 자아, 그리고 외부 자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 본능 등도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거듭하면서 점점 발전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근원적 자아이며 이것이 영입니다. 혼은 초자아와 내부 자아이며 백은 집단 무의식이자 외부 자아에 해당하지요. 초자아의 일부가 양심에 해당하며 내부 자아는 나의 내면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식에 해당하며 가족의, 국가의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요. 한편 우리의 사회생활은 거의 모두 외부 자아 차원에서 비롯됩니다. 차후 이것에 대해 짚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클릭해 주시길 청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